들어 놀래 서울. 네, 6월은 호국 복원의 달입니다. 정말 호국 정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저희가 이 깨부책 학당에서는 6.25 전쟁 후 육사를 졸업하신 뒤에 육군 제5군단장을 역임하시고 또 여러 보직, 중요한 보직을 아주 많이 거치셨습니다. 우리 7회 정만길 선배님 동문을 만나 뵙고 6.25의 의미 또 나라 사랑의 정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만길 장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제가 장군님이라고 지금 호칭을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아니 전 장군이라고 해줘야지 선생이라고 하면 나는 선생한 적 없다고. 예. 네. 자, 이제 선배님 7회신데요. 6.25 전쟁이 나던 그 1950년에 중학생, 서울중학교 학생이셨죠? 예, 2학년. 6년제였으니까. 6학년이었습니다. 예. 6.25 일어나기 전후의 학창 시절이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난을 가셨어요? 지금 거의 처음 남침을 저희들이 했을 적에는 서울에 있는 거의 99%의 시민은 그대로 있었게 됐죠. 그러셨군요. 왜? 네. 한강 다리도 끊어지고 네. 여러 가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그 전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국민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네.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 믿었죠. 하나 예로 개성에 있는 소각산으로 반격을 했다, 공격을 했다 하는데 나중에 6.25가 북침이라고 증거하는 학자들은 KBS 라디오에서 그 대목만 빼가지고 그렇군요. 네. 북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 그게 아니고 옹진반도에 18년대가 있었는데 이게 38선 전체에서 전쟁이 발발하니까 퇴로가 막혔다. 아하. 그래서 퇴로 확보를 위해서 국부적으로 송악산 그쪽에 공격을 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전사에서 배웠습니다. 네, 선배님은 이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육사를 가셨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경력사항에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띄우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육사에 가신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학창 시절에 전쟁 때문에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입학하셨다가 1년 다니시다가 중퇴하고 육사를 가셨어요. 대단하시고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참 저희 생애에서 네. 많은 변화를 방향 전환 변화를 갖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 가족 그 가운데 의사들이 몇 분 계셔서 네. 그 양반들이 하는 그것이 대단히 좋게 보여서 네. 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과 3반 이과 3반에 제가 분류가 됐죠. 네. 예, 그러면서 쭉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저희들이 할 적에 제가 영향을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네. 하나는 독립운동의 표본이신 안창호 선생님, 예. 그 흥사단에 네. 그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교육이다. 그 양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그한 것은 우리를 가르치는 김홍규 교장께서 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의 그 자화상, 교육관. 그게 그렇게도 좋게 보여서 네. 이 교육 분야를 생각을 하고 서울대학교에 지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갔죠. 가셨어요. 가가지고 네. 무려 3개학기 뭐 28학점인지 뭐 68학점 하고 어유 많이 하셨어요. 하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육사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 있는 사람이 미국을 간다는 게 비행기 표만 하더라도 그게 대단한 금액이에요. 네. 도저히 한국적인 현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저는 희망이 미국 가서 도매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와서
교육자로서 그거 하겠다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판단했을 적에 별로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방향을 육사로 돌렸습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육사로 지원했던 모든 그것이 국가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고 과정에서 육사로 방향을 돌리지 않았나. 제 자신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배님 기수를 전후해서 매년 뭐 10명 이상 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사 공사까지 합하면 더 많을 거고요. 그런데 서울고가 그렇게 사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선배님은? 예. 그건 아주 제가 확신을 하지요. 네. 우리 존경을 받고 그때 교육계에서 저희 김홍규 교장만큼 뚜렷한 그 비전과 철학, 교육에 대한 그다음에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김홍규 교장의 PR 덕분입니다. 네, 네. PR 덕분입니다. 예. 그 학부형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영국 교육계를 좀 시청한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개념인데 그 양반이 어디를 갔느냐면 영국의 이튼 하이스쿨, 예. 헬로 하이스쿨하고 옥스부터 캠브리지를 그거 했는데 특히 이튼 하이스쿨에 그 윈저 성의 옆에 있는 이튼 하이스쿨에 갔는데 네. 가보니까 마국간에 동판으로 명단이 새겨 있는데 보불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 네. 한국전쟁에서 그 학교 출신으로서 전사자 명패가 있으면데 거기에서 그 양반이 우리 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노블리스트 오블리지, 네, 네. 귀족, 영국의 귀족들, 상류사의 지도급들이 항상 국가의 위기 시에는 솔선수범한다 예. 하는 그거를 그때 들었어요. 왕자들도 전투에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영국은 그거 했지만은 미국에 관계되는 교육 관계는 네. 재밌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죠. 사실은 육사, 네. 좀 화랑돼 있는 육사의 견학을 가시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거기에 갔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교육의 하나의 축소판인 가장 네. 애기수로 돼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교육 시스템인데 저희는 그걸 데일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학급을 20명 이하로 편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선 예습을 하고 난 다음에 토의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그다음에 반드시 1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 무렵에 시험을 보는 시험을 보는 그랬고 그게 한 달 동안을 모아 가지고 다시 한 달 동안에 리섹션을 하게 된다. 다시 반이 편성된다. 그래서 1교반에 있던 생도도 공부 잘못하게 되면은 한 달 후에는 6교반도 가고 네. 이런 그 경쟁의식.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거 하게 되면은 김홍규 교장께서 꼭 한 달에 한 번씩 영어 수학 시험을 쳐가지고 네. 60점 이하짜리는 부모를 호출하는 막 그게 아마 네. 그런 지금 제가 겪고 나니까 아마 비슷하게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다음에 꿈과 열정을 가진 그런 분이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봤을 적에 막 거기에 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육사의 PR맨이 누구였냐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다. 예. 그래서 많이 가게 됐다. 네.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자, 이제 8회 강제구 동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정만길 장군님과는 특별한 인연, 서울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합니다만은 동기잖아요, 육사는요. 네. 월남 파병도 이제 같이 네.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그 일화를 좀 들려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재수생 아닌 재수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사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8회와 육사 동기가 돼가지고 그거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거북한 면도 있죠. 육사기 수로는 16기시죠? 네, 16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8월 당시에는 또 같이 가게 돼서 나는 6중대장, 강제구는 10중대장.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만 생각해도 제가 후회 막심한데요. 그 사고 순직을 당하는 날 11시에 육중대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당일날이요? 예, 당일날. 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담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밥을 먹고 가라. 밥을 먹고 가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야, 그리고 내가 올라온 파월에서 가게 되면 이제 전정태에 가가지고 흩어지면 언제 너 만날 기회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밥이라도 좀 먹고 가라. 그런데 본인이 걱정이 뭐냐면 오후에 슈루탄, 네. 투척 훈련이 있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래서 꼭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고 난 다음에 통보받았어요. 오후에. 그 사고가 났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평생 왜 그때 강제로라도 밥을 같이 먹었으면은 그 위기를 피했을 텐데, 그거 참 그 안타까운 심정을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강제구 소령 동상이. 그리고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네. 그 홍천에서 맹호부대 편성을 할 적에 장례식을 거기서 사단장으로 했어요. 아유, 예. 근데 그 운구를 할 적에 제가 참 그 운구를 하는 중에서 그 운구하는 동기생들 가운데 저 혼자 그저 통곡을 하는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는 걸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전장터에 가게 되면은 살아올지 죽어올지 모르는 그런 기본적인 심정에서 하나의 가까운 친구가 전우가 사라졌다는 데 대해서 하나의 그 비통한 마음 네. 그걸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각별하셨다는 이제 네. 얘기로 들립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뭐 중간에 이제 많이 회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제구 소령 동상이 육사에도 있고 맹호 1여단에도 세워져 있고 또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 모교에 흉상이 교정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맹호 1여단장을 하셨어요. 우리 장군님께서. 근데 장병들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까? 귀감이 되기 위해서? 부대 안에 세운 것은? 상당히 깊은 의의를 갖습니다. 네. 네. 가만히 1여단장으로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강제구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우고 그 다음에 친구고 그 다음에 형제지간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저와 같이 1년대에서 모든 경력을 쌓고 강제구하고는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말로 우리 내가 연대장 하는 동안에 이 강제구의 전통상을 가지고 하나의 이 부대를 싸워서 이기는 부대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래서 동상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동상 제막식에는 그 미망인과 그 병훈이 아들까지 초대를 해서 네. 제막식을 가졌는데 조선일보에 기재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고 그 강제구 동상은 여기 있는 서울고등학교권은 흉상인데 저쪽 그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거와 같은 네. 그 슈루탄을 던지는 네. 그러한 그 전체의 상으로 네.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놨죠.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전입하는 장병 사병은 제구동상 앞에 가서 선서를 하는 그런 네. 세리머니를 가져가지고 부대의 그 전투부대 육성에 그 전통상으로서 살신성인의 군신으로 네. 정말 잘 승화시켰죠.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업무에 있어서는 추진력 강한 분이시기도 하셨지만은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군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1984년이었죠. 7사단장 하실 네. 때
그냥 우리가 보통 뭐 단결, 필승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경례 구호를. 근데 단결할 수 있다. 이걸로 만드셨어요. 예. 제가 그 7사단을 갔는데 그 7사단이 150화멜 전선에서 제일 험악합니다. 네네. 예, 제일 험악하고 6.25 때는 이 화천 춘천 축선 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6사단에서 김종호 사단장이 잘 방어를 해가지고 이 주력이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하는 네. 그런 경우가 됐죠. 예.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그겁니다. 그거는, 그럼요. 예, 예. 그거는 제가 육사에 들어가서 제 자화상을 정립을 하고 모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하는 기간 동안에 실무 부대를 만들어 갔던 그 경험, 네. 이 모든 것을 일체로 해가서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사단이지. 예.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구호입니다. 네. 그 사단에 가니까 단결 뭐 이런 구호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단결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 이걸 하라. 네. 예, 그래가지고 이 구호를 통해서 전체 사단의 그 단결의 개념을 이룩하도록 정신적인 네. 그 자신력과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전군에서 처음 아닌가요? 이 처음이죠. 그런데 이 할 수 있다는 이 can do의 필로소피에 대해서 네.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대대장 수도 기계화 사단에서 대대장 할 때부터 사단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네. 저희 대대만큼은 맹호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붙이겠다. 근데 왜 그걸 붙이냐 해서 와서 보니까 부대원 전체가 모든 게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 의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본 정신부터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하루에 상관에게 100번 할 수 있다 하면은 나중에 이게 잠재 의식화 돼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그런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면은 이건 시간이 가더라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육사에서 전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네네. 그 저는 왜 마지막으로 지금 육군수사관학교 왔는데 네. 앞으로 전쟁 양상은 어떤 양상이 될 건데 나는 어떤가 지휘관이 돼야 되느냐. 예. 나는 뭘 구비해야 되느냐. 나의 자화상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전사를 배우는데 전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폴레온이에요. 그런데 나폴레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고 다 천재라고 그런다. 그러나 결코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단지 앞으로 올 사항을 상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결심하고 시행한다. 네. 그 적군은 이제 정보 수집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뭐 할 건데 벌써 나폴레온은 행동으로서 그건다. 그래서 중앙 전법은 중앙 돌파하고 각계격파 하는 게 그 나폴레온의 유명한 그겁니다. 네. 그런데 재밌게도 제가 발견한 것은 나폴레온이 나중에 망하는데 이게 방명군으로 전선이 넓어지는데 나폴레온이 직접 지휘하는 데는 성공하는데 네. 그 밑에 있는 그 방명군 사령관들한테 위임했을 적에는 꼭 진다고. 그게 뭐냐? 왜와 왜, why, the reason why, 왜와 how to do, 어떻게를 가르치는 간부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나폴레온은 망했다 하는 게 저희 전사를 배운 저의 그겁니다. 선배님께서 지옥군인 길 가시는데 이렇게 꽃길만 걸으신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복하시는 노하우를 좀 후배들에게 전수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 얘기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네, 했을까요? 맞습니다. 어떤 어려운 새로운 업무가 있을 때 거기다가는 누구누구를 갖다 놓으면 돼. 뭐 이러한 그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월남전에 가가지고 참 어려운 고비를 많이 보냈습니다. 가자마자 일주일 되니까 미 해병대 헬리콥터를 타고 적진 40km, 50km 들어가라고 그래서. 근데 베트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뭣도 모르는데 많은 전투 중대가 10여 개 중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보고 들어가라고 그런다. 그렇게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 다양강 하류에 있는 그 적의 속을 그 지역에 제 중대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도록 평정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격전을 하는 결과 그때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랜드하고 최명신 장군하고 거기까지 방문을 하는 그런 요충지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맹호 5호 작전이 사단 작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개 중대를 빅팀으로 희생타로 스테이 비하인드 시키는데 제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78고지에서 74일 동안에 쟤들의 그러니까 눈에 가시죠 쟤들한테는 완전히 적진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중대원에게 그거 하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여기에서 만약 대부대 공격이 온다면 좀 여기서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병사들에게 아주 극한적인 결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고깃값 하자고 그랬어요. 네. 고깃값 하자고. 그런데 74일 동안에 저희들의 대부대 공격을 3번 받았습니다. 네. 3번 받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명복을 빌고 싶어요. 미 공군의 그 조명기 C-47이 조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레이더 2대가 이렇게 저희 앞에 그 적들을 공격하는데 이게 스카이레이더가 때리고 올라가는데 조명기하고 부딪혀가지고 공중에서 크래시 다운됐다. 미 공군 사고 중에서 이게 10,000분의 1, 뭐 5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제가 2차 저희들의 대공수를 받는 그 방어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C-47에는 조종수, 부조종수, 크류 그러니까 승무원 2명이 있고 네. 스카이레이더에는 조종수, 부조종수가 있기 때문에 조종사 4명, 승무원 2명 정말 공중에서 완전히 분해가 돼버린 그 영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네.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학교 얘기, 우리 모교 얘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5군 단장 재직 시절에 모교 야구 선수들 정신교육 이제 필요성이 그때 막 나와가지고 야구 선수들을 선배님 계신 부대에서 급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뭐 우리 학교가 정상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근데 하루는 조창원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네, 동기시니까. 예, 저희 동기고 네. 앞으로 고교 야구 대회가 있는데 좀 서울 팀을 정신훈련 좀 시킬 수 없느냐. 근데 조창원 회장은 제가 생각할 때 참 그 몸소 평생 모교를 사랑하고 네. 그 다음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 회장한테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K 제가 미력이나마 모교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은 K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답변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투지와 여러 가지 그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자세를 만들며 그런데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전사고로도 나게 되면 중요하죠. 예, 군내 사고요 또한 대외적인 그거가 돼서 여러 가지의 군 체면의 문제도 여러 가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됐죠. 그래서 우선 지상 극기 훈련 그 다음에 유격 훈련, 공수 기본 훈련, 요거 3개 과정을 이렇게 망라한 일주일 동안의 훈련 계획을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는 그 훈련 범위와 과목의 선정,
그다음에 범위, 네. 방법론 네. 이런 데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웠죠. 그러고 강도 난 조절도 하셨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래서 조교들한테 시켜서 이거는 아주 많이 하면 할 수 있도록 좋으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 선수들 뇌리에 말이야 아주 각인을 시켜라 그랬어. 오. 각인. 네. 아주 단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팀들이 네. 서로 고력지정으로도 뭉쳐서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서라도 싸워 이긴다 하는 할 수 있다 네. 하는 이 신념화를 시키는 거를 이 반복. 나는 단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인시키도록 그거 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 회장이 있는 그 앞에서 밤에 이제 낮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밤에 그 숙소에 가서 걔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1시간 이상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요지는 제일 중요한 게 훈련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각 개인이 솔선해서 참여하는 의식,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얻는 것은 너희들 자신을 위한 거다. 너희 인생은 너희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팀이 너희들 각 개인이 잘해서 팀워크를 잘해가지고 승리를 해야 또 너희들이 앞으로 좋은 대학교 또 좋은 프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은 너희 일생에 다시 받으려고 해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하는 건데 자신을 위하는데 노력의 지나침이 어딨냐. 네. 그러니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임하도록 해라. 단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 서 있는 너희 선배의 군 생활에 있어서의 모토다. 네. 여기에 따르라. 그러면서 했더니 나중에 반응을 보니까 각 그 선수들이 손을 이렇게 주먹을 내리쥐는 그런 결의를 다졌고 그 다음에 실제 야구대회에 좋은 성과를 했다 예.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받고 상당히 제가 기뻤죠.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은 호국 복운의 달입니다. 평생을 이제 선배님 군에 몸 담으셨는데 후배 동문들에게 선배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는 김원규 교장님 우리 모교의 흉상 제막식을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막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혼자 홀로 흉상 앞에 가서 묵상을 하면서 당신께서 강조하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제 평생에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실천하였습니다. 예, 보고를 드립니다. 아이고, 하고 제가 네. 격려를 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의 의존도가 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등 그 첨단 기술이 마치 그 경쟁력이 안보가 좌우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고급 인재 양성이 실패하면 네. 국가의 장래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는 게 쉽지 않지 않냐.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거로 후배 여러분 미래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관리 및 발전을 도모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실력 위주의 고급 인재가 돼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선배들이 이룩한 인왕의 모교 동창회 전통을 계승하시고 그 다음에 선후배 동기의 시줄 날줄의 이 상부상조로 저희 이 모교의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고 빛이 빛내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군 생활에 선배님들의 성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보다 더 자랑스럽게 보답해 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배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배님이 아까 뭐 무섭고 예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후배들이 했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우시고 인자하신 면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선배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후에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또 후배들과의 어떤 만남의 시간도 갖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요. 저희에게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